1989년의 여름은 이례적으로 길었다. 장마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들판의 물기는 날마다 늘어갔다. 하늘은 구름과 진흙빛을 섞어놓은 듯 무거워 보였다. 그 와중에 정우와 수님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부유한 집안이 아닌 두 사람이었기에 준비라고 해봐야 큰 포부 대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확인하는 일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마저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머릿속 깊은 곳에서 가끔씩 고개를 들었다. 수님은 아픈 어머니를 둔 장녀였고 정호는 부모를 일찍 여인 뒤 홀로 많은 짐을 감내하며 살아온 청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삶의 껍질보다 그 껍질을 뚫고 서로에게 도달한 마음을 더 믿었다. 장마가 시작된 날, 정호는 수님의 집 처마 아래 서서 비를 털어냈다. 수님은 창문을 열고 살짝 얼굴을 내밀며 그를 보고 웃었다. 또 비 맞았어요. 정호는 젖은 셔츠를 후으며 대답했다. 네, 요즘은 비 안 맞고 다니는 게 더 어렵네요. 수님은 부엌에서 타월을 가져와 그에게 건넸다. 그 옆에서 아픈 어머니는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고 수님은 어머니를 향해 늘 그렇듯 한 번 더 살피는 눈길을 보내곤 다시 정호를 향했다. 그 작은 장면들은 결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호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사람은 하루의 고단함 속에서도 누군가를 세심하게 돌보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더욱 깊게 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큰 예식도 없었고 꽃다발도 없었다. 심지어 사진조차 찍지 못했다. 다만 창백한 형광등 아래에서 적어넣은 각자의 이름과 뒤돌아 나오는 좁은 복도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깊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소박했지만 그 소박함이야말로 두 사람의 삶을 앞으로도 지탱할 힘이 될 것이었다. 신혼살림은 허름한 농가에서 시작되었다. 지붕은 비가 새었고 방바닥은 겨울이 되기도 전에 벌써 찬 기운이 올라왔다. 장롱 하나와 작은 상 하나가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부엌에 가마솥은 장작을 넣고 불을 떼면 연기를 내뿜었다. 그럼에도 수님은 하루하루 살림을 가꿨다. 음식은 항상 많지 않았지만 정성스러웠고 방은 작았지만 늘 깨끗했다. 정호는 막노동과 농사일을 번갈아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어깨는 어느새 더욱 굳어갔지만 수님과 함께 지내는 밤이면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늦겨울 수님은 임신을 알렸다. 눈발이 날리던 날이었다. 정호는 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방 안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다. 가난한 집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축복이면서도 책임의 무게가 함께 들어왔다. 수님은 배 위에 살며시 손을 올리며 말했다. 우리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정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잘 키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어떻게든. 아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넉넉하지 않았다. 작은 고무대야 하나, 이불 한 채, 그리고 단칸방의 한쪽을 비워 만든 조그만 공간이 전부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태어날 아이가 부유한 집에 태어나진 못해도 따뜻한 마음속에 태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했다. 수님은 종종 느린 걸음으로 들판을 산책하며 뱃속의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호는 낡은 흔들의자를 고쳐 밤마다 그 위에서 목공 작업을 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안아 재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그는 그 흔들의자에 정성을 들였다. 해가 다시 바뀌고 마침내 봄이 왔다. 수님의 배는 이미 둥글게 부풀어 있었고 바람은 포근했다. 1990년의 어느 밤 들판을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이 방 안을 채웠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아이는 그의 봄에 첫 꽃이 피던 날 태어난 아이였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이 아이 이름 하느라 어떻겠어요? 넓고 밝은 하늘처럼 자라라고. 수님은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이는 건강하고 활기찼다. 그러나 그 시절의 가난은 끊임없이 두 사람을 괴롭혔다. 쌀독의 바닥이 보이는 날이 찾았고 겨울이면 보일러 대신 장작을 떼야 했다. 정호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고 수님은 아이를 업고 바느질 일을 했다. 아이는 종종 울었고 수님은 피곤한 눈으로 아이를 달래며 잠들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단함 속에서 서로에게 더 깊이 기대게 되었고 그 의지와 정은 점점 더 깊어졌다. 어머니는 아이가 돌을 맞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고 정호는 묵묵히 그 곁을 지켰다. 어머니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수님에게는 새로운 책임을 씻을 수 없는 각인처럼 남겼다. 이제는 내가 이 아이와 이 집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는 마음이 더 강해진 것이다. 정호는 그런 수님의 마음속 무거움을 느끼곤 했다.
그래서 그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더 열심히 일했다. 설령 고된 하루라도 가족의 안정이 조금 더 다가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간은 무겁고 느리게 흐르면서도 어느 순간 훌쩍 지나가기도 했다. 장마철이면 지붕에 얹은 깊질한 비닐이 비바람에 흔들리고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수님은 작은 방 한 구석에 아이의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다. 종이 3장과 연필 몇 자루로 꾸리는 소박한 앨범이었지만 그 안엔 아이가 처음 앉은 날, 처음 걸음마한 날, 처음 엄마하고 말을 뗀 날의 기록이 하나씩 담겼다. 그 기록은 두 사람의 고생 속에서도 빛났던 작은 기쁨의 증거였다. 이듬해 여름 정호는 한 번 더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티겠다. 그는 장대비 속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 손등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갔지만 마음만은 조금도 부서지지 않았다. 삶은 고단했지만 소중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이제 하나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 위에는 아이의 작은 발자국이 새겨지고 있었다.